내용을 하자. 여기 내용은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오늘 정규 파트를 끝내죠. 거기 122페이지 자성체라는 게 있고요. 136페이지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면 정규 파트 끝나고 그 뒤는 파동이라서 파동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파트를 오늘 좀 끝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자성체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성체 그 자체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이제 자성체라는 게 있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성체라고 하는 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자석의 성질이 왜 생겨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자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쌍극자야 라고 했고,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잘라도 그 한 덩어리 안에 다시 두 개의 극이 생겨. 그래서 절대로 이 두 극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리는 아까 어떤 친구도 물었는데,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몸체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한 몸체 안에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 됐어?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두 개의 극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자르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계속 자른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하나의 원자가 남아도 그 안에 다시 NS가 생겨. 그래서 원자 하나 자체가 NS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NS를 만드는 건 원자야. 그럼 원자 구조가 어떤데 거기서 NS가 생겨?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성체를 보기 위해서는 원자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은 더 이상 추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생불하죠. 원자는요, 원자보다 더 작은 아이가 이 안에 세 종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위고요. 이 원자 핵에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모여있는 공간, 이걸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일까요? 11번이라는 건 이 안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11개 들어있죠. 11개의 양성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가 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깥쪽에 반대 성질을 띠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무려 몇 개 들어있다? 11개 들어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는요, 양성자와 전자, 중성자가 있는데 문제는 너네한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전기적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적 현상을 만들 거야. 그래서 전자를 빼버리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고 전자를 안에 넣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전자를 이동시켰잖아. 그 전자를 이동시키는 이유가 뭐였어? 전자가 그렇죠.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쉽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을 이동시킨 거잖아.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봐. 이렇게 전자 하나는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들의 무리가 얘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받습니다. 그 힘이 10N이라고 쳐봐. 근데 그 전자가 힘을 받는데 엄청나게 가벼워. 그러니까 A는 N분의 F인데 질량은 엄청 작고요. 그리고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는 엄청 커요. 그러면 얘가 어때야 됩니까? 흰 방향으로 끌려가서 여기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안 붙어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요,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끌려가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은지 아세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는요. 태양이 엄청난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태양한테 안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구가 뺑글뺑글 돌면서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이라는 힘을 만들어요. 그 힘이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도 태양한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짓을 원자 핵 속에 있는 전자가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원심력을 만들어서요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과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자 핵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 전자가 움직일 때요 마치 태양계 속에 있는 지구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과 스스로 한 바퀴 돌고 있는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도 해요. 그 중에서 전자가 이렇게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하는데 이걸 공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천체한테만 쓰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고 전자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의 스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 이 전자의 흐름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주변에 이 전자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순간.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앞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각각이 운동하는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요. 각각의 전자마다 자기만의 NS 극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나트륨 속에는요 무려 11개나 자기만의 NS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쪽 방향으로 N극, 이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N극, 이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N극 이런 애들이 생겨. 그런 애들이 만든 자기력 방향을 합성한 게 바로 나트륨이라는 하나의 원자의 자기력 방향이죠. 이걸 우리가 자기장 방향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원자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NS극을 가져요. 라고 하는 NS극을 가지고 있는 이 원자를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원자 자성이 합력을 구했더니 0이라도 있어요. NS가 드러나지 않는 아이. 이런 애들을 원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가 있고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가 있다. 두 종류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영구자석을 설명하면서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의 특이한 형태를 설명했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들로만 되어 있고요. 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N극 방향, 그걸 멋진 말로 자화된 방향 이렇게 해요.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요. NS, NS, NS. 그랬을 때 안쪽에 있는 쌍극자들끼리는 서로의 성격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아이들의 성격만 드러나서 얘가 N극, 얘가 S극 이렇게 극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구자석이 돼. 그리고 얘를 반으로 자르면 상쇄됐던 부분들이 상쇄되지 않고 드러나니까 다시 NS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은 되게 특이한 자철성의 아이입니다. 일반적인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들의 각각의 자화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NS가 이 물질 속에 드러나지 않아서 자석이 아니야.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철 같은 아이, 구리 같은 아이들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 자성은 있는데 그 방향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자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질,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영구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 그러면 밖에 있는 영구자석은 나름 자기장 방향을 외부에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기장에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성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정확하게 받아요. 정확하게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안에 있는 원자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외부 자기장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의 자화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이 돼서 얘네들이 자철석화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돼서요. 바깥쪽에 자석 갖다 대면 물질들 스스로가 자석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 있잖아요. 철못. 그거를 자석으로 막 갖다가 비벼요. 빠른 속도로 자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석을 치워도 그 철못에 클립을 갖다 대면 클립을 붙습니다. 왜? 철이라는 아이가 자석화됐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자,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 물질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내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됐어. 그랬다가 영구자석을 치우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한번 자화된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철이죠. 됐죠? 자석을 치워도 이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철입니다. 이렇게 강자성을 띠는 물질을 한번 자화시키면 그 자화된 방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특수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만들죠. 그게 마그네틱이에요. 그게 마그네틱 카드야.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가 있으면요. 옛날에는요. 신용카드 뒤에 마그네틱 카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아주 촘촘하게 NS로 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말기에다가 긁으면 NS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번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 누구 카드 이렇게 기록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썼었는데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자화된 방향이 다 틀어져 버려요. 정보를 잃어버리죠. 또 이게 쉽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마그네틱 카드가 있는 부분에 마그네틱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냥 서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여기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정보를 쉽게 잃어버리지도 않고 복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신용카드에 SD카드 전기를 흐르게 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다 잘라버리고요. 요것만 들고 다녀도 정보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요것만 잘라가지고 반지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뚝 갖다 대면 갖다 읽힙니다. 맞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돼요. 네, 좋은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마그네틱 카드가 있었는데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네. 그 비디오 테이프의 검정색 그 테이프 부분이 저강자성체로 만들어진 그래서 물질입니다. 거기에 자성으로 정보를 기록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저런 거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저강자성체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꺼내가지고요. 거기다가 아주 센 자석으로 한번 슈 이렇게 긁어보세요. 포맷된 겁니다. 정보가 다 날아간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썼다. 강자성체다. 그래서 근데 자석을 갖다가 댔다가 치우면 이렇게 자화된 방향이 금방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상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집에 있어요. 쿠킹 오일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한쪽 끝에다 클립을 갖다가 붙이면 알루미늄 쿠킹 오일에 클립이 붙습니다.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면 클립이 다시 드르륵 떨어져요. 얘는 자석을 치움과 동시에 자성을 금방 잃어버려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골 때리는 애들은 얘네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이는 얘네들이 아니고요.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어요. 자성이 없어요. 이런 애 바깥쪽에 영구자성을 갖다 대면 얘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정확하게 받습니다. 골 때리죠. 얘가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외부의 자석이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딱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외부의 자기장 갖다 대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원자자성이 없는 애들이요.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잡아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NS가 된다는 얘기고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상쇄돼서 그 극이 드러나지 않지만 말단에 있는 애들은 드러나죠. 근데 드러난 게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야. 아까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됐거든요.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좌화돼서요. 자석과 물질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기 때문에 얘를 반자성체다 이렇게 불러요. 자석과 서로 반대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반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이거의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얘입니다. 얘 누굴까요? 물입니다. 물은 열나 신기한 물질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쫄 나오게 해보세요. 거기다가 자석 말고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둔다고 쳐봐. 물발이 어떻게 될까? 어느 쪽으로요? 반대쪽으로. 아니요. 전류가 흐르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요. 왠지 아세요? 물방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극성 분자예요. 화학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물방울이라고 하는 H2O 자체가요. H쪽은 약간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O는 약간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요. 그 대전체 쪽에 가까운 쪽에 플러스 입자들이 배어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인력 때문에 끌려갑니다. 물발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물발 어떻게 될까? 끌려가요, 이 새끼야. 왜요? 얘가 돌아요. 물발이 돌아.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무슨 극을 갖다 대든 물발은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됐어. 네,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물발에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고 NS 자석을 갖다 준다고 쳐봐. 그러면 이 물발은 무조건 자석한테 밀립니다. 반자성체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발은요. 자석과 서로 밀리는 방향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한테서요. 그럼 자석을 갖다 대면 반자성을 띄어요. 자석을 치우면 바로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자석을 치움과 동시에 자성을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도 엄청 약합니다. 눈에 잘 안 띕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러한 반자성을 띌 건데요. 이러한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과 같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 부도체를요.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이렇게 올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과 가까운 쪽에 N극이 생기고 여기가 S극이야. 그래서 자석한테 밀리는 청력을 받을 거야. 그럼 이 새끼 뭐 할까? 이 새끼 뭐 할까? 그냥 거기 있어요. 왜요? 실제로 얘는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와 잡아당기는 중력도 작용하죠. 그 중력의 크기가 10N쯤 된다면 반자성에 의해서 생기는 청력은요 0.1N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힘이 생겨도 티가 안 나. 됐어? 궁둥이만 살짝 들었다 놨다 할 뿐이지 얘가 뜰 수는 없어. 힘이 약해서. 이렇단 말이야. 저 힘을 세게 하면 별로 재밌는 일이 발생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반자성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과학자 이름이
저 청력을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를 했는데 찾았어. 어떻게? 예전에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에 갖다 대면 이 힘이요 0.1뉴턴이었던 게 1000뉴턴으로 커져요. 열나 커져요. 신기하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열나 차가운 곳 영하 200도 근처에 갖다 대면 돼요. 근데 아세요? 여기 공기 중에 대부분 누굴까요? 질소. 질소 기체가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게 질소에 끓는 점이죠. 몇 도일까요? 마이너스 192도쯤 됩니다. 마이너스 192도인데 쟤는 마이너스 한 200도야. 그러니까 질소가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액체 질소죠. 액체 질소가 있는 공간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갑자기 청력이 열나 커져서 이 새끼가 허공에 빵 하고 뜹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된 거야. 허경영이 써있잖아. 저거 이용한 건가 봐. 됐어. 네, 뜹니다. 자, 그래서 얘가 떠가지고 위로 막 올라가는 순간 자석하고 멀어지죠? 그러면 이 청력도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중력과 청력이 같아지는 공간을 찾는다면 거기에 그 물체가 허공에 가만히 정지시킬 수 있어. 허경영 아저씨한테 물어봐. 마이스너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허공에 뜬 물체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는 뭐 만들고 싶다, 궁극적으로. 그걸로요.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허공에 뜨니까 마찰력 없죠. 한 번만 퉁 하고 밀면 그냥 쭉 가겠죠. 에너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지금 실용화시킨 게 있어요. MRI예요. 병원에 가면 MRI라고 하는, 그래서 CT보다 더 몸속을 잘 찍는 아이가 있어요. 한 번 빵 사진 한 장 찍는데 100만 원 듭니다. 그게 바로 저걸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비싸요. 근데 MRI도 자기 부선 열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요 궁극적으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공태양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머리 열나는 거야. 인공태양이 뭐냐면 꼬맹아, 하늘에 여기서 태양이라고 했지만 통칭해서 뭡니까? 별입니다. 별. 별들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핵융합이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게 우리가 맡고 있는 햇빛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핵 단위로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건 화학 반응이죠. 그건 핵 반응이 아니고요. 물질 반응이에요. 그래서 핵 반응은요. 원자 핵들의 반응입니다. 됐죠? 핵 반응 중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요. 이렇게 수소가 있다고 치자. 수소 원자 두 개가요. 별과 같이 아주 뜨거운 곳에 가면 이 새끼가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이게 열나 뜨거우면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있는 물질로 변합니다. 얘가 누굴까요? 헬륨으로 바뀌어요. 여러 개의 핵이 결합해서요. 하나의 핵을 만드는 걸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걸 별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잘 봐. 핵융합 반응을 할 때요. 수소 원자 두 개의 질량이 얼마냐면 이게 4.02g이었다고 치자. 근데 이게 변해서 된 헬륨 원자 핵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골 때리게 4.06g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야. 무슨 일이 발생한 거니? 질량이 감소한 거야. 너네 화학 시간에 미친 듯이 배우죠. 질량은 무조건 뭐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 그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무조건 보존되는 게 맞습니다. 화학 반응 안에서는 보존됩니다. 근데 핵 반응 안에서는 무조건 질량은 감소만 합니다. 증가도 안 합니다. 유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핵 반응을 할 때는요. 어떤 형태의 핵 반응이든 상관없이 핵 반응 안에서는 무조건 질량의 감소만 일어나는데 이걸 멋진 말로 질량의 결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줍니다. 이걸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질량 보존돼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과학자들은 지가 실험하고 나서 질량이 줄었어. 이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실험실에 오차야 그랬어요. 정말 미세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오차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건 실험실에 오차지 질량은 줄은 게 아니야 라고 우겼단 말이죠. 그걸 깬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그 새끼가 깼어요. 실험을 100번 했는데 100번 할 때마다 질량이 줄어. 됐어. 오차를 줄이려고 다양한 조작들을 했는데도 결론은 질량이 줄다는 얘기야. 이건 실험의 오차일 수가 없다는 거지.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되니까. 질량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질량이 준다라는 생각을 전환하고요. 그렇다면 줄어든 질량은 뭐가 됐을까? 그냥 없어진 건가? 조사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질량이 줄어든 값에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매 순간 방출되는 뭐가 되니? 에너지가 된 거야. 이게 E는 mc 제곱이라는 그 유명한 식이야. E는 mc 제곱. 됐어? 이거예요. 그러니 태양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할 때마다 질량이 결손돼. 그 결손된 질량의 광속을 곱한 만큼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수많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의 양과 태양에서 분출되는 양을 정확하게 이 계산식에 넣으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걸 해내는 아이가 아인슈타인인 거죠. 그래서 E는 mc 제곱이다 이걸 알아낸 거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요. 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네. 실제로요. 맨 처음에 초기 우주에 뭐가 있었을까요?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초기 우주 연락도 없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엄청난 대규모의 빅뱅 들어봤죠? 대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양이 줄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차가워진 겁니다. 우주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뜨거워서 질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가 차가워지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응축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쿼크라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쿼크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자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주는요.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핵 반응을 통해서 다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이 되는 같은 거야. 그걸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그 동등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양적 관계가 E는 mc 제곱인 거예요. 그걸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거죠. 됐죠? 네. 그래서 핵 반응의 개념에서 보면 질량과 에너지가 똑같다. 됐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결손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질량이 결손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구에서도 핵발전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핵발전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핵발전소에서의 핵반응은 뭔데? 정반대입니다. 핵융합이 아니고 핵분열.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김정은 아저씨. 전공입니다. 됐어. 그 아저씨는요. 얘 이름이 뭐냐? 이 지랄씨 우라늄 새끼야. 우라늄. 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우라늄이 있는데요. 이 우라늄의 원자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6인가 9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195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볼래? 원자 번호가 96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연락 코딱지만한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몇 개 있다는 거야? 96. 저리 가! 이렇게 이 조그만 원자 핵 속에 96개의 양성자가 서로 막 붙어있으니까 지네들끼리 청력 때문에 저리 가 이 새끼야 붙지 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에 양성자가 많을수록 원자는 뭐하다? 불안정하다. 적응 안 할래. 너네하고 나하고 3개월째야 새끼들아. 할 때가 됐다. 자, 그래서 96개의 아이들 막
묻어봐. 너네 여기다가 내가 남자 아이들만 한 부대를 갖다 놓는다고 쳐봐. 여기 100명의 남자애들이 몰아준다고 쳐봐. 너네 마음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절로 가 이 새끼야 붙지 마!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되게 불안정해.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얘네들이 팍 하고 분열한단 말이야. 그 자극을 누가 주게? 얘가 줘. 얘 누굴까? 저 N이 뭘까? 아 뉴턴일까? 실제로요.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처럼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원소 비율처럼 씁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G 또는 P로 씁니다. G 또는 P로 쓰는데 양성자는 전하량이 1이잖아요. 그리고 질량수가 1이잖아요. 됐어. 네, 이게 바로 양성자를 표현하는 게 원소 기호야. 이 자체가 수소 양이온이죠. 사실은. 그죠? 자, 중성자는 어떻게 쓸까요? 중성자는 노멀의 약자 N 씁니다. 얘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니까 여기 원자 번호가 0입니다. 대신에 질량수는 1이죠. 이게 중성자 표현입니다.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자도 기호로 씁니다. 전자 일렉트로닉의 약자 있습니다. 그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질량수 얼마일까요? 전자의 질량수 0이죠. 전자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이렇게 기호로 쓰는데 이건 중성자야. 그래서 우라늄이라고 하는 애한테 중성자 하나를 딱 하고 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가서 우라늄을 뽀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쪼개져요. 그러니까 분열입니다. 쪼개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원자들로 쪼개지는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와 얘로 쪼개집니다. 읽어 빨리.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하는 원소로 쪼갭니다. 바륨과 크립톤. 되겠어? 자, 지금 원자 번호 정확하게 기억 안 나니까 우리 서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죠. 얘가 46이라고 치자. 얘 얼마일까? 얘 52. 그래서 핵 반응을 하더라도 전하량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왼쪽의 전하량의 합이 96이죠. 오른쪽의 전하량의 합도 얼마여야 된다? 96이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핵 반응을 하더라도 전하량의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2죠. 그래서 여기도 2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요. 질량수도 보존됩니다. 이거 질량수 합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96이죠. 그러면 여기를 다 합해도 196이 나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를요. 제가요. 얼마라고 할 거냐면 이걸 93이라고 하죠. 이 새끼 100이에요. 그럼 합치면 얼마 됩니까? 193이지 196이 아니잖아. 질량수 보존된다니까. 여기 뭐가 생길까요? 이게 세 덩어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질량수 보존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우라늄을 쪼개려고 중성자 하나를 딱 넣는데 쪼개는 순간 중성자가 3개가 나와. 그럼 이 3개의 중성자는 뭘까? 다시 그 안에서 또 다른 우라늄 3개를 쪼개. 이게 연쇄반응이 일어나. 알겠어? 그러면 중성자 하나가 3개 될까? 3개가 몇 개 될까? 9개. 9개. 9개가 몇 개 될까? 27개. 이제 하는 거야. 자, 가. 80. 1. 그 다음. 243.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700. 29. 그 다음은. 자, 이제 포기하는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 개? 얼마? 2187이야? 그 다음은? 6353. 어? 6300. 6300. 500. 6000. 6500. 이런 새끼들이 6500. 61이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19600. 80? 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 막 헛소리하고 뒤진다. 19800. 800? 19600. 이런 개새끼들이 헛소리하고 지금 저 계산기 돌린다. 19000 어절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계산하는 속도보다 제가 저 숫자가 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중성자가 우라늄을 쪼개대요. 이때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때 엄청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생길 때 1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성자가 15,000, 19,000 얼마가 되면 19,000만큼의 열이 발생해요. 그럼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불꽃놀이야. 그래서 핵발전이 저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요. 그래서 피스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열만 발생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왔어. 통제 가능하니? 아니야. 건물을 보고 통제 불능이야. 그럼 통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게 원자로야. 원자로는 이걸 통제하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를 중간중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양 말고 더 생기는 중성자는 그때그때마다 빼줍니다. 매 순간. 그래서 통제합니다. 그걸 감속제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요. 흡착제를 집어넣어서 중성자를 막 소고시켜주는 거야. 그걸 동시에 해요. 알겠어? 또 중성자는요. 아무 중성자나 우라늄을 못 뽀갭니다. 우라늄을 뽀갤 수 있는 중성자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을 뽀개요. 속도가 빠른 중성자는 못 뽀갭니다. 그런데 저 우라늄이 쪼개질 때는 뜨거우니까 나오는 중성자가 속도가 빠른 고속 중성자가 나와요. 이걸 빠른 속도로 냉각시켜줘야 저속 중성자가 돼서 다시 뽀갭니다. 그래서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그 냉각시킬 수 있는 물질이 뭘 것 같아요? 찬물입니다. 그래서 핵 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냉각수 공급이 원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원자로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원자폭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놈들이 못 만들게 해서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북한은 그런 간섭을 안 받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융합과 핵분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게 핵반응인데요. 이때 핵분열을 하던 핵융합을 하든요. 언제나 전하량 똑같고 질량수가 똑같은데 이때 변하는 게 뭐냐면 질량수는 일정하지만 질량은 감소합니다. 아세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는 일정하지만 그 개수들을 다 했을 때 나오는 총 질량 값은 달라진다고요. 질량값은 무조건 줄어든다.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게 핵반응 중에서 핵융합을 하던 핵분열을 하던 질량은 무조건 감소해서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분출되는 게 이런 MC제고. 근데 문제는 핵분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핵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요.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핵분열 방식의 핵발전소가 아니고요. 핵융합 방식의 핵발전을 해야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고요. 발전소 하나를 지어놔도 10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핵융합을 통한 핵발전을 할 건데 그걸 우리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별들이 저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몇 도로 왔습니까?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잖아. 왜? 차가워서. 차가워서 핵융합을 못해요. 근데 태양은 뜨거워서 그걸 해요. 그럼 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는? 1000만 도이면 됩니다. 1000만 도이면 별이 돼요. 우리 태양은 겨우 그 커트라인을 넘은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럼 태양은 별들 중에 태양은 사실은 좀 차가운 편에 속하는 태양이야. 그래서 막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야. 애기 태양. 알겠어? 네. 근데 1000만 도여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게 뭘까? 마그마죠, 마그마의 온도가 높을까요? 마그마가 훅 지나가면 돌도 녹아. 알아? 그래서 돌 녹은 물이 마그마잖아.
철은 돌보다 더 빨리 녹습니다. 차가운 마그마 중에서도요. 차가운 마그마가 있고 뜨거운 마그마가 있는 거 아세요? 그중 차가운 마그마가 900도입니다. 아우 이 새끼 차갑네. 900도야. 이 새끼 뜨겁네. 1500도야. 이게 마그마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양은 1000만도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태양과 같은 핵융합이잖아. 그러면 온도도 태양 수준으로 높여야 돼. 1000만도. 그래야 핵융합이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구나. 할 수 있어요. 수소 지구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계속 진동시키면 무한대로 온도가 올라가죠. 안 터져요?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1000만도가 될 때까지 수소를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온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가마솥 있죠? 그 새끼는 500도에서 녹아버려요. 1000만도까지 못 버팁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얘기해요. 나는 핵융합을 무조건 하고 싶어. 그럼 수소를 담고 있어야 돼. 그릇이 없어. 어떻게 하냐? 담고 있지 말고 띄워. 수소를 띄우면 되잖아. 그 띄우는 게 뭘 이용하고요?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요. 수소를 담고 있지 말고 수소를 띄우면 돼요. 허공에. 수소를 이렇게 띄워서 떠있는 수소만 타겟으로 얘만 뜨겁게 하면 돼. 그럼 얘를 띄우기 위해서는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띄우기 위해서 이 통의 온도는 몇 도여야 되냐? 영하 200도.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수소는 1000만 도. 가장 뜨거운 걸 담는 그릇은 가장 차가워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인데 맞습니다. 가장 뜨거운 걸 담기 위해서 가장 차가운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인공태양이에요. 그게 인공태양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그 연구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근데 그 새끼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는 바람에 연구가 깨진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못 이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서울대 팀 거기 가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그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 차가운 그릇을 토카막이라고 해요. 토카막. 핵융합로. 토카막이라는 단어가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에서 연구를 했어요. 토카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했거든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면서 막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성과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온도가 영하 200도면 그걸 온도를 낮추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실제로요. 그 반자성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 물질들이 보편적으로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상온에서요.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감을 가죠. 근데 얘네들이요. 특정한 온도까지 낮추면 갑자기 저항이 확 떨어져서 0이 됩니다. 이거 들어봤죠? 특정한 온도보다 온도를 낮추는 순간 갑자기 저항값이 0이 되는 물체 뭐라고 하니? 이걸 뭐라 그러니? 초저항. 우리나라에서 몇 달 전에 만들어서 난리가 났죠. 그 저항값이 0이 되는 순간에 이 온도를 뭐라고 하니? 임계 온도 그래요. 이 임계 온도가 물질마다 살짝 다른데 대부분이 영하 200도 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하 200도 선으로 만들면 이건 냉동인간 만드는 온도거든요. 그럼 내가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건데 그 열차가 다니는 곳이 영하 200도야. 그러면 열차 타려면 냉동됐다가 내릴 때 해동시켜서 내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임계 온도를 높이자. 이거 실용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임계 온도를 높여서 상온에 가까운 온도까지만 높일 수 있다면 이건 상용화가 되는 거잖아. 그걸 해낸 게 우리나라죠. 거의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물질마다 임계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중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으려고 연구했던 거고 조작을 통해서 그 물질의 임계 온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연구했던 거야. 우리나라 서울대 팀이요. 영하 50도까지 끌어올렸어요. 영하 50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전쟁이 나서 다 나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요 조그만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조그만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초전도체를 찾아낸 거고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사원 근처에서 핵융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인공태양이 가능합니다. 대규모로.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태양에서 오는 열을 하루만 받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한테서 하루에 나온다고요.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 핵분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보다 핵융합 방식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다량 만들어지고요. 핵분열을 할 때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핵융합을 통해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려고 마이스너 효과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많은 겁니다. 되겠어? 이게 자성체입니다. 가능해요?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과학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중. 재미있나?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이름이 마이스너 동아리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요 126페이지가 바로 이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수능에서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오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딱 봐도 131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에 275번 보여요? 이제 이 그래프가 보이는 눈이 됐나? 275번 보시면 T0라는 게 임계온도고요. T0보다 온도를 낮췄을 때가 초전도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핫한 문제가 그 옆에 있는 277번입니다. 277번을 보시면요. 실제로요. 이런 식으로 수레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솔레오이드를 감아놔요. 그러면 여기가 NS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자성을 띄웠을 때 여기에 자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자성을 딱 띄는 순간 이 새끼가 일로 가는데 이 새끼는 일로 와요. 자, 얘가 자성을 띄는 순간 얘가 밀렸네? 얘 누굴까요? 반자성체입니다. 맞죠? 자성과 반대방을 미는 힘을 받는 거잖아요. 얘는 반자성체입니다. 그럼 얘는 끌려오잖아요. 얘는 뭘까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각각 A, B의 물질이 뭐냐 이거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하고 134페이지 사실은 본론입니다. 이게 중상시험 전자기 134 1시간 남았습니다. 왜요? 그런 거 아니야? 집에가 잘못 봤어요. 네. 자, 선생님하고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내신하죠. 됐죠? 하이스트는 그거잖아요. 엄청난 선행은 안 해. 그래서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합니다.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가 뭐야?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너네 뭐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만들고 그 자기력이라는 힘이
전류가 흐르는 도소를 움직이게 해서 전동기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써. 이거였어. 그치? 전동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 모터. 맞죠? 됐어? 그래서 그 모터가 자기력 이용한 거야.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들어있는 전기 제품들 다 자기력 이용한 거야. 알겠니? 이 얘기죠.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면 거꾸로도 돼? 거꾸로도 자기장이 거꾸로 전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 이게 가능합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자기장이라고 전류를 못 만들진 않습니다. 됐어? 다시 말해서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야. 자석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져. 그 얘기예요. 됐어? 이렇게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얘기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발전기입니다. 발전소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자기장으로 전류를 생산하는데 원래 전류는 전압이 만드는 거죠. 왜 전압이 아니고 자석이 만든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유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라는 건 자석이 만든 전류라는 뜻입니다. 됐어? 자석이 만든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이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장으로 전류를 생산합니다. 유도 전류 만들어.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됐어?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야. 자석으로 전류를 생산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해요. 발전기라고 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석으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져? 그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렌츠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 실제로요. 이렇게 도치통이 있다? 이 부분은요. 앞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도치통이 있어요. 이게 구리통이든 철통이든 상관없어. 도치통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많죠. 자유전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얘는 자유롭게 막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면 당연히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래서 전자마다 자기만의 NS극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NS극을 가지면서 자유전자들이 막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도체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요. 자석을 갑자기 확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자기장이 확 생기면 그거에 반응을 얘네들은 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응합니다. 됐죠? 실제로는요. N극이 이렇게 자기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N극에서 여기는 N극이 뭘까? 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N극이 정반대로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N극이 다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야 돼. 그걸 우리의 전자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게 싫어. 왜? 실제로 위쪽 방향으로 N극을 만든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에 N극이 생기게끔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그 방향으로 관성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회전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걸 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없죠. 여러분들이 뭔가의 규칙성을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그거 다 틀렸어! 새롭게 다 바꿔! 거꾸로 해!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쉽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야. 시키는 대로 하던가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전자들이 선택한 건 뭘까요? 얘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N극이라는 자석이 확 들어와서 이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게 싫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해? 저 새끼 못 들어오게 위쪽을 다 N극으로 만든다고요. 위쪽으로 N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다 회전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N극을 만들었으니까 이 자석이 뭐합니까? 밀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게 못 들어오는 힘을 만들려고 얘네들은 뭐합니까?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모두 다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 그게 바로 뭡니까? 도선 속에요.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해. 그게 바로 뭐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전류가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전자들은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려고요, 전자들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순간 여기다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해서 놓으면 갑자기 자석이 확 들어오는 순간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오고 건전지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 전류를 모아서 여기 우리 집에 보내줘. 이 짓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발전소. 됐어?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이 일을 해서요, 이때 생긴 전류를 우리 집에 확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알겠냐? 이 구조거든요. 됐어? 이런 식으로 전자들은요,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와, 됐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생긴다. 이걸 정리한 사람이 렌츠예요. 아, 전자들은 자기장이 변하는 걸 싫구나. 그래서 그것과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됐어? 이게 바로 렌츠입니다. 이거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거요.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 대학 다닐 때 대학 교과서에 렌츠의 법칙을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느껴봐. 청개구리 법칙이래. 딱 너네지. 딱 중이병 걸린 새끼들이야. 딱 너네들의 마음이야. 됐어. 여기 도치통이 있다. 느껴. N극을 늘려고 해. 그러면 N극이 들어오는 거 좋아, 싫어? 싫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무슨 곡 만들면 돼? N극을 위쪽으로 만들려고 전류가 위쪽 N극.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까? 아, 그 얘기야. 됐죠? N극이 들어왔다가 나간대. 나가는 건 좋니? 이것도 싫어. 이미 적응했대. 애새끼가 나가. 나가는 것도 싫어. 그럼 못 나가게 해야지. 빨리 생각해. 여기 무슨 거 만드니? S극. 맞아. 그러면 아까 N극 만들어졌을 때와 반대 방향 전류가 이렇게 흐르. 알겠냐? 이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 S극을 넣는데 S극이 들어오려고 하면 좋아, 싫어? 싫어. 못 들어오게 해야지. 무슨 거 만들어? S극.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엄청 잘하잖아. 지금 서연이가 중이병에 걸렸거든요. 딱 지 마음이야. 됐어. S극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S극이 되는 순간 얘하고 같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됐죠? S극이 나간대. 나가는 것도 싫어. 무슨 극 만들어야 되니? N극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방향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알겠어? 시험에 뭐 나오게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라니까요.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과학 제6단원이 이겁니다. 거기에 에너지 전환 있잖아요. 거기서의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 나와요. 렌츠의 법칙 나온다. 그 중에서요.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거 찾아라요. 여기에 당연히 이거 안 써주죠. 됐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을 수 있는 걸 찾아라야.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위쪽에 같은 극을 만드는, 됐습니까? 위쪽에 같은 극을 만드는 1번하고 4번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이거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체통 속에 있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안 변하게 하려고 전자가 한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됐어? 그걸 우리는 청개구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얘가 변할 때요 얼마나 센 전류가 만들어져? 그걸 계산한 과학자 이름이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요,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를 계산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센 전압이 생기는지 내가 계산할게.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네가 원하는 유도 전류가 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실제로 생기는 건 전류가 아니고 전압입니다. 자석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이 먼저 생겨.
그걸 저항으로 나누면 유도 전류가 되는 건데 이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만 쓰는 하드한 단어예요. 고등학교 때는 전압을 전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유도 기전력.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V. 이게 얼마나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패러데이야. 됐죠? 자, 실제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장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라는 뜻의 마이너스지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넣을 이유는 없어요. 방향은 거꾸로야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네. 그리고 이때 전압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요. 여기다가 네가 코일 몇 번 감았어? 그 코일 감은 개수가 전압을 만드는 원인이래요. 자, 코일을 2번 감을 때보다 4번 감을 때요. 생기는 전압이 2배 더 커. 라고 하는 실제 감은 코일의 개수요. 됐어? 근데 이 코일 감은 개수는요. 선생님 여기 20cm에 4번 감았으니까 환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얘는 실제 감수입니다. 1m당 감은 개수로 환산하는 스몰 n이 아니고 라지 n이죠. 이건 실제 감수예요. 됐죠? 거기에다가 시간당 자석의 세기의 변화에 반응할 거야. 실제로 전류는요. 자기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석 세기의 변화에 반응해요. 그래서 델타 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마이너스 n의 t에 자기 손속은 델타 BA 자기장의 세기의 면적 곱한 값으로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걸로 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n의 t분의 델타 BA. 알겠습니까? 요걸로 유도 기전력을 구하면 이걸 저항으로 나눈 값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도 전류입니다. 알겠어? 요렇게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해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유도 전류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아니야.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그럼 통 속에 자기장이 계속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죠. 가만히 자석을 넣어놓고 가만 놔두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걸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죠. 여러분들 135페이지는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이랑 살짝만 해볼 테니까 보시면요. 실제로요. 어떤 거 보시면 되냐? 141페이지에 293번 볼게요. 293번 문제로 설명할게요. 293번 보시면요. 실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원형 도선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자기장이 변하는 과정이 옆에 그래프로 있네요. 맨 처음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비제로야. 이 비제로라는 자기장의 세기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초 동안 유지. 그랬다가 2초부터 5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 그랬다가 5초부터 9초까지는 다시 자기장의 세기를 늘릴게. 이런 뜻이야.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요걸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0초일 때요. 자기장의 세기가 저 도선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입니다. 됐어. 네, 언제까지요? 2초일 때까지 B제로입니다. 그러면 0초에서 2초가 될 때 자기장이 변했니? 라는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겠죠? 변화량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면 자기장이 안 변했어요.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 도선 속의 전류가 안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랬다가 5초의 순간을 보자. 5초의 순간을 보자. 5초의 순간은요. 자기장의 세기가 훅 줄었어요. 이때 세기를 우리는 대충 주자. 이때 세기를 2분의 1 B제로라고 줄게.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요. 5초일 때 2분의 1 B제로가 됐어. 되겠냐? 그러면 2초에서 5초가 될 때 자기장은 변했니? 변했죠. 얼마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됐어. 네. 마이너스 2분의 1 비제로 무슨 말이야?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만큼 뭐 했다? 줄었다. 어느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됐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 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안 줄어들게 하려고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어낸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얘네들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겠죠? 어느 방향? 보이세요? 시계 방향. 그래서 이 순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해줘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9초가 되면 다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5초에서 9초가 되면서 자기장의 변화량은 보입니까? 뭡니까? 2분의 1 B제로로 자기장이 약간 줄었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늘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늘었죠. 그럼 늘어나는 거 좋아하냐? 싫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안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거꾸로 만듭니다. 됐죠?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상쇄돼서 안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알겠어? 그래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요. 됐죠?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기장이 변해야만 된다. 그게 늘던 줄던 상관없다. 됐어?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해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93번에 답 찾아보세요. 답 찾아봐. 293번에. (293번에) 답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직 안 풀었어요. (3번이래요) 맞아요? 저 아직 안 했는데. 자, 기억 보세요. 1초일 때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죠? 0초부터 2초까지 전류가 안 흘러요. 기억 맞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반대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3초일 때는 이 순간이죠. 6초일 때는 이 순간이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도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선생님은 숫자를 갖게 놨는데 얘네들은 높이가 다르죠. 자, 거기 보세요. 2초부터 4초까지 자기장이 변한 칸수 몇 칸이니? 2초부터 5초까지 자기장이 변한 칸수 몇 칸? 3칸이에요.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니까 3초 동안 3칸밖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만큼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5초부터 9초까지는 몇 칸 바뀌었니? 2칸이죠. 5초부터 9초까지는 4초간 2칸밖에 안 바뀌었어. 그럼 변화량이 누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고. 이해되겠어? 자, 보세요. 어디서 걸렸어? 5초부터 9초까지가 2칸이에요. 언니들이 2칸이라는데? 5초부터 9초까지가 몇 칸이 올라간 거야? 됐어? 이해돼?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변화는요,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화량이에요. 기울기가 클수록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라서 앞으로는 기울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이해? 하겠어? 네. 자, 그러면 대충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왜 전류가 흘러?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자기장을 안 변화시키려고요. 많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보시면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 자석이요. 공기 저항 없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낙하한다고 치자. 공기 저항이 없어. 자유낙하하겠죠. 몇 초 만에 떨어질까? 20m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2초 만에 떨어져요. 그죠? 제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걸립니다. 자유낙하하면. 됐죠? 2초 동안에는요. 속도가 중력 가속도씩 늘어나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래매. 1초의 속력이 10씩 늘어나서 2초가 되면 속력이 바닥에 닿을 때 20이래. 그럼 V트 그래프에서 얘가 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20m야.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초 만에 바닥에 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도체통을 이렇게 놓을게요. 그게 구리통이든 알루미늄 통이든 상관없이 도체통을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도체통을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이 도체통 속에 있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순간 이 도체통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오려고 할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려고 전자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자석이 이 도체통에 들어가려는 순간 반대 방향을 밀어내는 자기력을 받아요. 또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못 내려가게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을 받는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로요.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됐죠? 중력이라는 힘만 받고 떨어지면 알짜 힘이 중력이고요. 질량으로 나누면 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자유낙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위쪽으로는 마찰력에 해당되는 자기력이 생겨요.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도 작용을 해서요. 그래서 알짜 힘이 mg가 아니고 mg-f가 돼요.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는데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뭐하니? 작죠. 그럼 보세요. 중력 가속도일 때 20m를 떨어지기 위해서 2초 걸렸어요. 근데 자기력이 작용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기울기가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20m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시간이 뭐하겠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2초 만에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3초나 5초 걸립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꼬매고 잡아. 얘는 그러면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안 되죠. 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는 건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탄성력만 받아야 되는데 저 새끼 뭐 받았어요? 자기력. 자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니?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 마찰력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할까요? 감소만 합니다. 알겠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 자석이 움직이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원래는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2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0이 아니고 11, 7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을 때 속력도 훨씬 줄어들어요.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서 물체가 자석이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한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이런 효과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 그걸 얘기하게요. 자, 체크하세요. 그걸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6페이지 그림이에요. 136페이지에 플라스틱, 알루미늄관, 구리관에서 자석을 떨어뜨리면요. 플라스틱 관에서는 전자기 유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얘 자유낙하합니다. 근데
알루미늄 관이나 구리관에서는 금속이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가 돼요. 되겠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나온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0페이지 오세요. 140페이지에 291번입니다. 됐어. 풀어봐. 291번. 돼요. 자, 보시면 그림은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자석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인 직선 레일에 고정된 솔레로이드의 중심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일단은요. 이런 식으로 빗면을 타고 내려올 건데 여기에서 자석이 마찰이 없으니까 굴러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근데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무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서 속도가 V0가 된다고 쳐봐. 그러면 마찰이 없으니까 쭉 가겠죠. 근데 여기에 부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나오려는 순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깁니다. 전자기 유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자기 유도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속도가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속도가 준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A는 A점에서 B점까지 무슨 운동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무슨 운동합니까? 네, 등속 운동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력이 어디서 작용했느냐의 문제겠죠. 자, 솔레로이드가 A에 작용하여 자기력 방향은 A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을 B라고 본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 전까지는 등속 운동 할 거고 B에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자기력 보입니까?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나오려고 하는 순간 보입니까? 똑같이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자기력은 무조건 자석이 가는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B와 C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같은 방향이다 맞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가 같은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니 이 얘긴데요. 맨 처음에요. 여기를 들어갈 때는 N극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에 N극을 만듭니다. 그래서 N극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때 누가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여기 있으니까 S극은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에 N극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에 N극이니까 요번엔 이렇게 감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요번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아까는 거꾸로 이렇게 흘렀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전류 방향은 반대다. 하지만 자기력 방향은 같은 거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력 방향은 힘 방향이죠. 그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됐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전류가 흐르는 노선이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했고요. 그 자기력을 힘센 뒷아저씨로 계산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되니? 전류가 흘러야죠. 그래야 자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야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이 똑같은 자기력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똑같은 자기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을 만들 때요. N극이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 거고 S극이 나갈 때는 못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힘의 방향은 여전히 같은 방향이라고요.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야. 됐죠? 일단 문제를 몇 개 풀어보셔야 느낌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하고 하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답지랑 안 맞아요. 답지랑 문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138페이지 282 답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설명이랑 답이랑 그냥 다 안 맞아요. 282 저는 답안지를 안 봐서요. 280 어? 291이요. 291에 4번 아니에요? 291 291의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에 기억 맞는 거고요. 기억이 틀렸대요. 근데 또 설명 보면 기억 니은만 나와 있어요. 기억이 틀린 거죠. 니은 맞는 거고요. 이것도 맞는 거라서 5번이어야 되거든요. 291번의 답이 5번이어야 되는데 4번으로 나와 있네요.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디귿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면 답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얘만 그렇습니까? 일단은 문제 풀어 채점을 하고요. 답이 이상한 걸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죠. 됐죠? 일단 풉시다. 자, 풀어봐야 답안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후배들이 편합니다. 294번도 해설이 기억 니은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답을 고쳐보도록 하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하죠. 그러면 다음 분기 후배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고치죠. 306번도 네. 자, 그러면 288번부터 빨리 푸세요. 그래야 빨리 고치죠.
있는 자성체도 풀어야 돼서 빨리빨리 풀어보자. 그래서 답 이상한 것들을 다 불러주시면 제가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